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혁정 수학공감학원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이 수학공감학원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공감이라는 뜻은 이제 마음이 먼저 학생과한테 통해야지만 수학도 잘 배울 수 있다. 저희는 개별 학습이거든요. 이쪽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쪽입니다. 이쪽은 제 방이고요. 뒤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력은 좀 되지만 원장은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개원한 게 이제 제가 처음인데 여러 원장님들께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그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How to solve 있죠. 그래서 폴리아의 그 4단계를 적용을 하려고 고등관을 이제 운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직 미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 완성 단계고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거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매스올릭을 이제 도입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9월에 매스올릭 학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적용되는 과정, 제가 왜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근데 열었는데 매스올릭을 도입하니까 초등부 학생들이 우르르르 몰려왔습니다. 밖에 간판엔 중고등부인데 초등부가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마침 제가 처음으로 초대 모신 선생님이 초등부를 대치동에서 하시던 분이었어요. 너무 하늘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초등부를 받았는데 지금은 비율이 1대 1대 1입니다. 예, 초등, 중등, 고등이 똑같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이제 고등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풀어야 될 과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립일은 이제 보시다시피 11월 2일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이름은 수학공감학원이고요. 이념은 이제 개별 수업,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인데요. 개별 수업은 저희가 1대1로 수업을 선생님 옆에 와서 학생이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칠판강의 수업이랑은 크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능형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딴 데 카피한 겁니다. 예, 별 뜻은 없습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노력을 강구했다는 건 나중에 이제 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좀 건방진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개별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학 공감에서도 느껴지듯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은 공감대를 학생이랑 먼저 형성을 하게 되면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게 되면은 수학에 대한 그 지식 전달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서로 선생님들끼리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칭찬하기가 있는데요. 이건 매스올릭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밖에서 보셨듯이 세 글자가 있죠. 그거를 보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접목시키면 굉장히 효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학부모의 소통, 이것도 이제 그 밖에 있는 그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설명드릴게요. 학원을 제가 이제 설립할 때 여러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건 순서가 없고요. 수학은 왜 개별 수업이어야지 가능한가? 계획성이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습관, 그런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스케줄 다 관리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수학만큼은 계획성 있게 어떻게 우리가 좀 플래너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은 기본이죠.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 실력은 기본인데,
인격과 건전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저희는 선생님을 채용할 때요. 저희 기분 나쁘겠지만 선생님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담배를 태우신 분은 채용을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봅니다. 저희는 이제 칠판 수업이 아니라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바로 막히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그 이제 실력을 이제 인정받고 이제 뽑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수학을 사랑하고 수학을 즐기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는 이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르쳐야만 학생들한테도 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그 메솔릭 프로그램이 어떤 건 이제 매력적이었냐면은 이 완전 학습이란 것을 몰랐어요. 이 단어를 완전 학습의 뜻이 뭔지 정확히 몰랐는데 메솔릭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 완전 학습이라는 것은 그 자기 혼자 학생이 내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점수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메솔릭을 함으로써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월간 학습 보고서를 보시면요. 평균 통계가 나와 있고 그 학생 이제 그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취약한 유형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대입 때마다 맨날 짜집기 했거든요. 저는 정말 트리플 A형은 아니지만 A형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오답 정리를요 학생별로 다 했습니다. 정말. 예. 해본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예. 학생 이름 넣고서 다 개별로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 고집인데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저 틀리지 않은데 이거 왜 풀어야 되죠? 이런 얘기 한번 듣고서 제가 자존심 허락 안 해서 다 따로 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메솔릭을 본 거죠. 예. 근데 여기 선생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 학원 원장님은 수업 준비를 하루 종일 하신대요. 오전부터 수업 때까지. 그래서 하루는 뭘 하나 궁금하셔서 나와서 봤더니 글쎄 뭘 하시냐면은 정성이나 개념원리를 복사해서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걸 만들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게 딱 듣고 메솔릭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 물론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 은행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거든요. 뭐 수리안도 알아보고 뭐 다 알아봤는데 이런 온라인 학습까지 가능한 거는 예. 메솔릭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가감히 채택하고 있고 주식 상장되면 저한테 빨리 연락하라고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학원이 타 학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템이 특별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건물에만 제가 12개의 수학학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건물에는 메솔릭 쓰는 학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 학습 프로그램, 토탈 프로그램으로서 메솔릭을 제가 택했고요. 아까 제가 세 글자 말씀을 안 밝혔지만 그건 제가 좀 홍보하고 싶어서요.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통통통. 예. 쓰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학생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공짜고요. 일단 무료고요. 굉장히 학부모들도 좋아합니다. 예. 예. 어떤 면이 좋냐면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학생이 말을 안 합니다. 집에 오면은 학원에서 뭔 일이 있니? 그러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사춘기 학생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물어보지 마. 뭐 그런 학생들 막 말도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오로지 믿는 게 가정통신문 역할을 하는 이거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상담의 역할을 많이 한다 해서 과제를 하게 되면 과제를 선생님이 입력하게 되면 엄마한테 전달이 되고 학생한테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어떤 걸 배웠고 뭘 과제로 나왔구나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메솔릭의 이제 그 또 장점 중에 하나가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교재를 정말 맞춤 교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수직, 그다음에 상하, 그다음에 대수 파트, 중등, 뭐 알지브라, 그다음에 지오그래피, 기하. 그래서 그런 대수 파트나 기하 파트나 확률 같은 게 따로따로 해서 선행 과정이 빠른 학생들 그렇게 쫙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진단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진단평가를 보면
우리 학원의 그 트렌드인데 이거는 그 학생만의 맞춤 교재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 틀립니다, 학생별로. 선생님은 정말 힘들어하죠. 답안지가 만약에 저희는 이제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정말 많으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하시는 선생님은 한 20명이 넘겠지만 그 외 선생님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많이 맡으면. 그래서 교재가 그 선생님 목록만 봐도 학생 목록이 한 20개 돼요. 왜냐하면 한 학생당 2개 이상이거든요, 교재가. 예, 그렇게 돼서 개인별 맞춤 교재를 만듭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구나. 예, 정말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필요한 교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메솔릭은 일단 뭐 진단 평가를 통해서 뭐 여러 그 과정이 있죠. 뭐 일반 학습도 있고 뭐 소단원별로 구성하는 게 있고 있는데 제가 1년 정도 이제 써본 결과 좀 느낀 거는 소단위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이제 초등부에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초등부는 왜냐하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1차, 2차 확인학습이 나오고 이해하기가 좀 좋거든요. 집중력도 이제 조금씩 되고. 근데 이제 고등부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시간 계획형이 좋아요. 그래서 몇 강 이게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수업. 그래서 1강 몇 강 어디까지 끝나고, 그래서 어머님 16강까지인데요.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습 계획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는 이제 자기주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개인 과외와의 차별화. 저도 과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과외 단점들을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먹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저희는 절대 먹여주지 않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1차 오답, 2차 오답을 분리해서 1차 오답은 본인의 힘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고, 2차 오답은 그래도 안 되면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 해설지를 아직도 보는 걸 반대하시는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3 때 수능 기출문제집을 풀려면 해설지가 반이죠, 두께가. 그거를 그 학생이 혼자 스스로 판독을 하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를 보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여쭤보시는 선생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험을 보게 되면요, 학교 시험을 보면 분석을 합니다. 예, 그 셀프 진단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문항별로 왜 틀렸는지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그걸 하기 싫어하죠. 안 가지고 가죠.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먼저 가지고 오더라고요. 예, 습관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음에는 그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까먹습니다. 예, 얘가 그때 몇 점 맞았었지? 까먹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요, 얘 그때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 하나도 못 써서 50점 맞았어. 기억이 나면 이번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죠. 야, 너 이번에 서술형부터 풀어라. 그럼 이제 방법이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별로 바인더를 맨 처음 오게 되면 바인더를 가지고 자리로 가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이제 학부모 학생 담임이 공유하고 주별 학습 결과에 대한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성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시험을 보게 되면요, 그 시험에 따라서 메솔릭이 좋은 게 취약 유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보는 그 날에 주말 과제를 내주는 거를 오답을 실시합니다. 예, 주말 과제 역시 취약 유형을 저희가 50문제 정도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메솔릭으로. 예. 그거를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풀어오면은 거의 한 60점 정도가 평균입니다. 예. 그럼 이제 나머지 그 틀린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을 하고 다시 50문제 또 내주는 거죠. 예. 그러면요, 어떤 선생님들은 좀 그래요. 선생님, 주말 과제를 내줘봐야 학생들이 금요일 날 할 텐데요, 미리 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요. 예.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은 그 주말 과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와라 그래서 바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이념이 이제 개별 수업과 자기도 학습 완성인데, 이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했습니다. 근데 그 칠판 수업하는 그 학원 제가 예를 들면요, 여기 대부분 그런, 제가 모르겠는데요, 혹시 칠판 수업이 아닌 저기 학원에서 오신 선생님이 언제 계시나요? 저 같은 학원, 예,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겠지만, 칠판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듣는 입장 아닙니까? 예, 듣게 되고, 물론 그 첨삭 시간을 가져서 복습을 시켜서 이제 보내는, 이제 기가시키는 학원도 이제 대부분 많겠지만, 학생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제를요, 영어학원 가기 전날에 하고 수학학원 가기 전날에 하죠. 근데 기억력은 하루 지나면 반이 되고 또 반이 되고 점점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제는 하는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학원에서는 이제 반드시 뭘 하냐면, 저희는 개념을 배웠으면 개념 정리를 하게끔 하고요. 예, 그다음 오답을 정리하게끔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매스올릭으로 10문제 정도, 전일 학습에도 있지만, 예, 일일 테스트를 반드시 보고요. 그 다음에 금일 배운 거를 한 10문제 정도 풀게끔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제 자주유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일 주간 평가 결과에 따른 차주학습 계획을 구체하고, 난이도 조절. 가끔 보면 이제 진단평가 결과 이렇게 나오죠. 난이도 조절 필요, 이렇게 필요 나오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이 학생 너무 높구나라는 것을 이제 판단해서 그걸 이제 조절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도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입학 상담 시에 저는 이제 학생이랑 대화를 주로 많이 합니다. 입학 상담 시에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랑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향이라든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메솔릭이 지금 초등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초등부는 이게 재수종합반에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게 제가 설명하는 지금 발언권이니까 제 마음대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달리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부로 시작했는데 초등부가 막 몰려와서 지금 초등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부가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그린 챌린지더라고요. 그린 챌린지. 예. 정말 밤새서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그러거든요. 예.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요. 새벽 1시까지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또 그 위에 6학년인데요. 6학년 딸은 수학을 싫어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희 애들만 봐도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챌린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열의가 뜨겁고 정말 재밌게 하고, 예.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저희는 얘야 밥 먹고 해라, 한 문제만 더 풀고요 어머니. 예. 예, 이게 제목입니다. 얘야 밥 먹고 해라. 예, 컴퓨터 앞에서 떠나진 않아요. 예. 그거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중고등부는 뭐가 문제냐면은 컨트롤이 안 돼요. 애들이 이제 여학생들 같은 이제 인터넷 어디에 빠지고 뭐 페이스북 빠지고, 남학생들은 저기 게임에 빠지니까 어머니들이 선생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뽑아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GP평가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다음에 이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 잘 안 보이죠? 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솔릭 제작할 때 이 교재 만드는 순서입니다. 야, 제가 얼마나 꼼꼼한지 선생님들이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겉표지는 이제 메솔릭 교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 교재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과제장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순서, 그 목록입니다. 1강은 뭐, 2강은 뭐, 그거고,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메솔릭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답안 입력 시 주의할 사항, 뭐 분수 입력할 때 -1/3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 맨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린 챌린지 하는 방법,
예, 그런 것도 저는 교재에 꼭 놓습니다. 예. 매번 대답해 주기가 너무 귀찮아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내용 들어가고요. 맨 끝에는 우리 학원 광고가 들어가죠. 예, 예, 저에 대한 그 수학 공감의 뜻 들어가고 우리에 대한 광고 이렇게 들어가서 제작을 합니다. 예, 이거를 벽에 딱 붙여놓으니까 선생님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 전에는 막 마음대로 만들다가 제가 딱 붙여놓으니까 아, 이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고 다 뽑아져 있으니까 꽂아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본에서 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예. 네, 이렇게 제작하는 면은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주 학원 자체 학부모 메소릭 설명회를 합니다. 예. 이거 할 때 다 반대했습니다. 원장님 철인이십니까? 예. 매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예. 교실도 하나 또 필요하죠. 예. 이건 굉장히 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과감히 한 이유가 학부모와의 그 소통에 장이 됩니다. 예. 물론 불만을 늘어놓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런 학부모는 언젠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메솔릭 학원인데 메솔릭 쓰는지 모르는 어머니도 계세요. 황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한 2시간 동안 앉혀놓고 설명했는데 예, 정말 교육을 하니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몰랐던 문제점들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 전화하면은 저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예, 또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띄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또 주변에 또 소문도 나고 또 학부모도 또 데리고 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원장님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말 다 반대했습니다. 예. 원장님 뭐 하시냐고, 이거 뭐 해야 하냐고 도대체. 예.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유형분석 상황판을 저기 밖에 보시면요, 이쪽 나가시면요, 데스크 앞에 크게 제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학생별로 하자니 학생 인원이 공개가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코스별로 했는데요, 한 학생당 적어도 저희는 2권의 책 이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신이면 또 한 권 선행이라든가 이렇게 2권 아니면 시험 대비라든가 2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이 2칸을 차지하면요, 얘가 100칸이어도 50명밖에 안 되죠. 예. 우리 학생 인원수가 공개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더 걸 수 있게 이쪽에 고등관 쪽에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걸고 요 중등과정 요거만 바꾸면 자석이거든요. 얘가 예, 자석 칠판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이름하고 과정 쓰고 점수는 이제 제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예. 맨 처음에는요, 정말 귀찮아서 A3 복사용지를 이용해서 분할 복사해서 붙이려고 했거든요.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원장이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예. 노란색은 뭐 여러 가지로 쓰겠죠. 여기 보시면 그린 챌린지 기간에 일정 돼 있고요. 여기는 수학의 달인 문제 아시죠? 6레벨까지 다 올 그 별표 만들면은 차지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학원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명예전당 있는데 명예전당 참 이름이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명예전당 3달간 30% 수학료 할인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수학의 달인 이 그린 챌린지를 3번 우승한 학생은 3달간 30% 제가 디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기록이 되고요. 이거는 뭐 학생들로 하여금 뭐 성적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유형분석이라는 게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스별로 학생들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뭐 못하는 학생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붙여놓은 이유가 학생이 등원하고 나서 핸드폰을 앞에 반납하면서 이걸 한 번씩 보고 가면은 내가 이 정도구나 좀 느낌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들어올 때 그 현관문 앞에 수학이 주는 즐거움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씩 보고 들어오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출발을 했는데요. 아직 효과는 못 본 게 아니라 지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또 정말 좀 너무 꼼꼼함이 드러나는 건데, 과제 수행 방법, 등원 절차, 학습 자세. 이것도 짜증내는 그 강사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원장님. 근데요, 학부모들이 와서 뭘 질문하냐면요, 개별 수업이니까
원장님 여기 앉혀놓고 수업하면 남은 학생들 뭐합니까? 예, 맨날 질문해요. 대답하기가 너무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뭐 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 합니다, 어머니. 예. 선생님들 새로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 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평일 수업, 이제 주말 수업, 그다음에 과제 수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학습 태도, 출결사항, 뭐 학습에 임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적어놨고요. 등원 절차도 저희는 숙제 검사를 데스크에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학습실 따로 있어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 못 듣고 집에 갑니다. 예. 그렇게 과감하게 하니까 숙제를 해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숙제는 최소한의 그 과제인데 그걸 안 해온다는 학생은 행동이 흐트러진 건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뭐 빨리 상담을 하거나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꾸로 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숙제를 안 해오면은 보충을 해줄게. 그리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요. 예. 습관이 되니까 역효과가 나요. 보충해주잖아요. 뭐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정말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 전화를 했더니 출석 부부가 체크돼 있어요. 와 있다고. 그래서 실장님 물어보면은 와서 숙제하고 갔어요.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별 과제 정리도 있고. 예. 혹시 저게 페이퍼로 돼 있으신가요? 출력물로요? 네. 이거요?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요? 좀 생각해보고. 제가 워낙 새벽에 몰입을 해서 한 3, 4시간 또 수정을 거쳐서 저는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좀 밝히겠지만 군생활 7년 했습니다. 네. 제가 작전장교만 3년 했거든요. 네. 이 행정 업무의 달인입니다. 행정 업무의 달인. 표 만들고 군대 갔다 오시면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표잖아요. 이게 다 표잖아요. 작전과에서 근무했으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학습 바인더인데요. 개인별로. 예, 학생들이 이제 맨 처음 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자리로 가는데요. 유형 분석지를 이제 매주 제가 꽂아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은 거거든요. 매주 변화된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다 꽂아놓습니다. 컬러 프린터기로. 그 다음에, 요건 아까 그거였고요. 예, 그거 지켜야 되는 거 항상 보라고 제가 이제 넣어놨고. 이거는 이제 주간, 이렇게 보면 주간이고 이렇게 내주 보면 월간이 되겠죠. 그래서 월간, 자, 이제 계획은 이제 학원 행사라든가 학원에서 이제 주간 테스트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적어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이 내가 이제 시험 과목이 어디서 시험 범위 어디까지인데 대략적으로 연필로 잡는 겁니다. 계획을. 이게 자기주도 학습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게 되면 그 당일날 와서는 이제 반성하는 거죠. 오늘 와서 내가 뭘 했는지 다음 시간에 와서 뭘 하는지 적고 가는 겁니다. 숙제도 자기가 적습니다. 과제 적는 날인데 밑에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장난하냐 임마? 예, 더해. 그러면 이제 더 적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니까 이걸 왜 했냐면요. 제목 보세요. 진짜 놀랐어요. 선생님 저 오늘 뭐예요? 와서 선생님 저 오늘 뭐예요? 그럼 고등학생이 할 말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할 게 정해져 있으면요. 와서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를 이제 자기가 주도해서 해 나가는 거죠. 예. 이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 유튜브에 있는 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아시아 그 대표 무슨 연설을 하시는데 기자들한테 한국 기자한테만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으면 한 가지 받아주겠다. 한국 기자들 한번 해보세요. 딱 했는데 적막감이 흐르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딱 보고 영어를 다 못하나? 말도 안 되잖아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갈 리가 없죠.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괜찮으니까 해봐라. 그래도 적막감이 흐르죠. 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죠. 그때 한 명이 일어납니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기자.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한국도 아시아인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말을 하죠.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저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 요청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기자가 다시 한번 제가 한국 기자들한테 설득을 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기자가 발표하죠. 예, 질문을 하죠. 이거를 기자들한테 영상을 보여줍니다. 예, 기자들 대답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초등학교 때 1, 2학년 저 학부모 설명 가보잖아요. 그러면 막 저요 막 난립니다. 발표 안 시키면 막 울고 그래요, 학생들이. 근데 그러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올라오면서 질문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칠판 수업 하시는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면은 창피하잖아요. 그 언제 한번 질문했더니 뭐 쇼크 받았어요. 뭐 창피당했어요. 뭐 제가 분위기가 흐트리는 것 같아요. 뭐 그 시간에 왜 질문해요? 더 한자도 더 공부하죠. 이런 학생도 있고요. 대답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그런 거니까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입식 수업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예, 이거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당에서만도 오래 있었는데요. 분당에 고등학교가 한 13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요, 한 달이 넘습니다. 정말 한 달이 넘습니다. 그럼 그 학원은 한 달 동안 뭐 할까요? 계속 시험 대비하고요. 시험 먼저 끝난 반은 거기 걔네는 계속 자습 또는 무슨 뭐 복습시킵니다. 예, 그게 대형 학원인데도 그렇고 중형 학원인데도 그랬거든요. 그 소형 학원인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까? 예. 참 원장님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학원은 그 팀장 역할이요, 매일같이 시간표 짜는 게 일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짤까? 기가 막히게 짭니다. 예. 저도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짤 수가 있지? 진짜 시간표 짜는 신입니다, 신. 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반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예, 뭐 뒤죽박죽 되고 막 그런 걸 봤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이쪽을 택했는데요. 지금 이제 원장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꾸로 교실 그죠? 예, 뭐 올림피아드 교육에서도 막 나오고 저도 뭐 설명해 갑니다. 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가는 거죠. 예. 이번 주도 가고 다음 주도 또 갈 때가 있습니다. 발표식 수업, 토론식 수업, 문답식 수업. 예. 이건 저희가 정말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학이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는 것도 선생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선생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학생은 받아들이겠지만 안 받아들이는 학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문답식 수업. 1대1로 앉혀놓더라도 얘한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애들한테도 질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습도 되고, 문답식이라는 거 주고받는 거죠. 이게 뭐야? 이 개념이 뭐야? 그러면 설명해주고, 아니면은 다시 설명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식 수업은 한번 해봤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학생도 웁니다. 예. 해봐! 그랬더니 못하니까 울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개념 평가를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값의 정리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온 평균값 정리를 나와서 발표 수업을 시켰더니 울더라고요. 예. 쓰다가 이제 막혀서 울어요. 예. 이런 경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이 지금 중3 대수 파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무학년입니다. 무학년. 학년별로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때 타이밍이 이제 1교시랑 2교시랑 교차된 타이밍이라서 2교시에 고등부 여학생이 한 명 왔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약간 좀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 지금 그때 구성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제 있었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게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 중3 함수 문제를 저한테 질문했어요. 개별 질문을. 근데 너무 어려운데도 너무 괜찮은 문제였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칠판에 적었어요. 그거 풀어볼 사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내성적인 고1 여학생이 나와서 풀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위라는 거 알거든요. 창피하니까 자기가 푸는 것 같아요. 중상고 문제니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풀다가 좀 머뭇거린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힌트를 줬어요. 그때 풀더라고요. 그 학생은 너무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 학생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닌데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부연 설명해 주니까 학생들도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저 누나 정말 공부 잘하나 보다. 예, 그게 자신감도 이제 키워주는 역할도 하죠. 예. 그래서 아까 뭐 거꾸로 교실 보셨고요. 이제 하브루타라고 이제 들어보신 선생님들 계시죠? 이거 안 먹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복제품이라는데요. 아씨 왜 이러지?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그 예인데 이것도 유튜브 자료인데요. 질문이 없는 한국 학생들 미래가 보인다. 질문 노트 활용. 이 여학생이 질문 노트의 달인입니다. 저는 이제 오답 노트의 달인, 개념 노트의 달인 처음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질문 노트의 달인 처음 듣습니다. 예. 이 학생은 질문만 생기면 노트에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정석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석 볼 때 선생님한테 저는 학원을 못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학원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고 쉬는 시간에 막 또 쫓아갔거든요. 선생님한테. 교무실이 아니라 그 담배 피는데요. 야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냈겠습니까 선생님이. 뭐하냐 너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거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예, 전 내성적인데 수학만큼 집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저 같은 학생이 있어요. 저희 반에 있어요. 그 학생 볼 때마다 전 즐거워요. 이건 한번 동영상 보시면요. 정말 이것도 참고할 사항이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브루타 학습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학습 방법인데요. 가끔 이런 어머니들 많습니다. 원장님 개별 수업 한다면서 나머지 애들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학습이 됩니까? 여기서 얘만 학습되는 건 나머지 애들이 시끄러운데 자기 주소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교실에 교시사에 문이 있으면 불법인 것도 아시죠? 예, 안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도서관이거든요. 여기가 유명한 대학교 도서관인데 동영상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술집 가면 시끄러운 데 가면 문 닫고 나오잖아요. 딴 데 가자. 그러신가요? 예. 대부분 그런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뭐 하는 장소냐면은 학습하는 장소입니다. 서로 두 명, 세 명 짝을 학습에 대해서 막 욕도 나오고요. 막 도대체 어떤 개념 이게 맞는 거야? 막 이러고요. 막 논쟁을 막 벌입니다. 예. 그러면서 개념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아실 겁니다. 황농문 교수, 농문 잘못 썼습니다. 황농문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이분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그 박사 교수님이신데요. 몰입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재료공학과 교수인데, 수학과의 그 난제들을 해결을 하십니다. 예. 수학과보다 더 뛰어난 걸 이제 몰입을 통해서 하신 건데요. 몰입이 뭔지 아시죠? 예, 하나에 대해서만 집중을 계속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 그래서 뭐 롤러코스터를 저희가 T를 타보셨나요? 전 T를 타봤는데요. 얼마 전에. 짜릿하죠. 예, 정신없죠. 근데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나죠. 아무것도. 한 10번 타면 생각이 나겠죠. 몰입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처음 타고 막 그 흥분된 그 상태로 타면요. 정말 몰입의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이게 몰입 학습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가장 효과적인 과목이 수학이랍니다. 예.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아니 샤워하다가 계속 생각하다가 저 문제 못 풀었는데 고민하다가 하루 지나서 푸니까 풀리고 그죠? 샤워하다가 뛰쳐나오지 않겠지만 예, 딱 나와서 풀면은 풀리거나 그죠? 그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학생들이 느낀다면, 모든 학생들이 느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몰입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교수가 낸 책인데요.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학습법을요 두 조로 나눠서 시킵니다. 컴퓨터 화면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두 단어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보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한 20개 정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아까 그 보여줬던 거 똑같이 한번 보여줍니다. 한 조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게끔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효과가 있는가? 어디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첫 번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근데 학생들 대답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야 어디가 더 효과적이니? 그랬더니 학생은 계속 반복 학습에 계속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반복 학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지만 두 번째가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결과가 학습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주도라는 거죠. 자기 주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나오는 이제 폴리아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예, 4단계 적용 학습 시스템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예, 이거를 완성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복도에도 보시면 몇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수학 전공하시는 원장님도 많으실 겁니다. 수학 교육 전공하시는 원장님도 많으실 테고요. 제가 초짜인데 죄송합니다. 좀 이런 걸 좀 언급을 하게 돼서. 예, 보시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1단계가 이제 언더스탠드 이해 단계인데요. 이때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처음에 오면은 이런 공감 체크리스트 돼 있죠.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수학을 어떻게 해왔고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느냐 그러면은 수학을 몇 시간 하느냐 그런 내용도 쭉 적게 합니다. 중고등학생용이고요. 초등학생용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첫 시간에 한 30분은 수업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 9시에 등교하잖아요. 아침에 너 뭐하니? 학교 가죠. 몇 시에 일어나니? 8시에 일어나요. 전 아침 시간 너무 아까워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대화를 하죠. 야, 선생님은 인마 7시 30분에 연교시 시작했다 인마. 이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이제 입학 테스트죠. 이것도 언더스탠드 단계로 이제 입학 테스트를 진단 평가로 봐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어디가 부족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3인데 함수가 부족하다면 1학년 함수부터 쫙 끌고 와서 교재 구성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게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고 맞춤비를 만든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초등학생용입니다. 나에 대해 알아보기. 진짜 솔직합니다. 예, 어머니들은 에이 거짓말을 적잖아요.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다 적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다 적습니다. 예.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알고 수업하는 거고요. 모르고 수업하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예. 정말 큽니다. 예. 이건 이제 계획이거든요. 예, 저 표를 좋아하니까 이제 플랜 단계에서 얘를 어떻게 수업을 할 거니까 선생님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선생님들 보면 자기도 모르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요. 저 어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하시고만 하세요. 예.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대답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매달 짜는 게 아니고 기간을 보세요. 그죠? 방학 때 짜는 거죠. 방학 때인가? 방학 지나고서구나. 이게. 예. 방학 때 짜고 방학 지나고 그 다음 학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짜고 플랜을 제시하는 거죠. 예. 어머니들이 이런 건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예. 이건 보충 계획은 다 하시는 걸 테고 진단평가 일정 다 게시하는 것이고 다 플랜에서 이 두는 이게 개념 노트입니다. 개념 노트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자기가 배운 거를 정리하게 겁니다. 예. 이름 여기 다 나오죠. 예. 중학교 1학년 김민치 학생 나오는 고등학생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백지가 아닙니다. 예. 프리노트는 이제 학생이 여기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가 그죠? 되고 이거는
이게 메솔릭의 그 규제가 이름이 뭐죠? 까먹었네. 메솔릭에서 그 서수형 규제 있잖아요. 난이도 높은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아까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크 단계에서는 이제 진단 평가를 분석하고 이제 학습 현황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와 메솔릭 이사장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일자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개를 풀었는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이거를 일주일마다 제가 다 뽑습니다. 선생님별로. 예, 그래서 선생님 뽑아서 회의를 할 때 뭐 질타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선생님들한테 이 학생 정말 열심히 한다 칭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별로 안 돼 있는데 요즘 보면요 그린 챌린지 기간이라서 장난 아니다. 막 여기 막 두다다다다다 막 스티커가 엄청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 챌린지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시험 봤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메솔릭을 다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제 사용하실 건데 정말로 메솔릭 프로그램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정말 대단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예,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인 거는 정말 잤다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왜 못 쓰는가? 예, 봤더니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못하신 원장님들은 못 씁니다. 예.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들도 못 씁니다. 그런 강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도입할 때에 메솔릭을 개별 수업으로 도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모델이 없었습니다. 모델이. 제가 쓸 모델이. 그래서 개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각 선생님 개별 수업은 각 학원 시스템은 이제 똑같지만 각 선생님의 학습 방법도 개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의 이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요 어떻게 학습을 하시면요 한 명을 여기 앉혀놓고요 이걸 띄워놓고 수업을 하세요. 나머지 학생들 수업하면 돼요. 안에서 컴퓨터로 학습하고 한 학생 뭐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자상한 선생님, 유머한 풍부한 선생님, 뭐 엄격한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인정할 것 같은데요. 개념이 아직 미흡하죠. 예, 고등부 개념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영상 보면 좀 되겠지만 동영상도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예, 제 학생 같은 예전 그 이사장님 실강이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고등부 수업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원리를 씁니다. 예, 정석을 안 쓰고 개념 원리를 씁니다. 정석은 더 딱딱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어렵고요. 이 소단원별로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에는 안 맞아요. 근데 강의 수업에는 정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념 노트를 씁니다. 예, 개념 노트를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부는 따로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의 목소리가 다 처음 딱 누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맞죠? 네, 톤만 다르죠? 여자 선생님 자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좀 지루하다는 얘기죠. 근데 10분 수학 EBS 10분 개념 수학 보신 적 있으시죠? 원장님들 있나요? EBS 10분 개념 수학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앞에다 칠판을 씁니다. 앞에다가.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왼손잡이인데 선생님이 칠판이 앞에 있어요. 여기서 보는데 칠판이 앞에 있어요. 그런 기술까지 도입해서 합니다. 딱 10분 동안 개념 딱 하나 설명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메솔릭 홍보해야 되는데 제 EBS 홍보. 근데 EBS가 좋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방송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은 선생님들도 이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메솔릭도 이용하고 EBS도 이용하고 예, 좀 더 드리면 그 메가스터디 가면요 수능 기출문제 번호만 넣으면 다 나오거든요. 선생님별로 선택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큰 정말 소스인데요. 예, 수능 기출문제 그 몇 번 문제를 메가스터디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예. 그걸 클릭하면요 선생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선생님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만.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메솔릭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진단평가는 단조롭다라는 것은, 단조롭다는 것은 뭐냐면요, 과장님께도 제가 확인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진단평가를 전국에서 어떻게 온라인상하게 본 그런 게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서술형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메솔릭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념 논술 테스트라고 적었는데요, 학생들이 문제로 개념을 이해합니다. 예, 까먹습니다. 그게 큰 문제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또 논술 평가도 대학별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구술 테스트 제가 아까 문답식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뭐 이런 거는 저희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완전학습 시스템,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유, 참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게,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 뭐 하실 내용 있으면요,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북했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만 들려거나, 예, 저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질문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예. 좀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저도 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예. 저도 그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솔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이거 준비를 위해서 며칠 동안 몰입을 했습니다. 예. 정말요. 예. 새벽 막 3, 4시 막 퇴근하고 막 그랬습니다. 원장님도 그런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메솔릭 좋은 프로그램 맞습니다. 예. 저 앞으로 쓸 거고요. 예. 다른 설명회도 가볼 거고요. 예. 거기서 장점만 또 추려서 또 뭔가 할 겁니다. 예. 원장이 잠자고 있으면 그 학원은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1년밖에 안 돼서 이런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 질문을 좀 해주시고 좀 토론을 좀, 예, 좀 저도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고등부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순서대로 좀 알려주세요. 예, 순서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별로 다릅니다. 저희는 아까 개별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해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는 개념 설명, 개념 노트 작성,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테스트, 이번 시간에 배운 거 테스트, 그 다음에 질문한 거 오답 정리. 이거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수업 방법이라든가, 그러면 여기 선생님은 프로젝트로 하시고요. 저는 이게 안 돼서 1대1로 하고요. 네. 메솔릭 활용은 어떻게? 메솔릭 활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방마다 컴퓨터 한 대씩 있고요. 공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이거? 탭이 있습니다. 탭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모르면요, 탭을 줍니다. 10분 수학 요거 들어봐. 아니면 메솔릭 요거 들어봐. 그러면 학생들 좋아합니다. 예, 싫어하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은 싫어하는 학생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개념 10분 듣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학생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 정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서술형 못하는 학생이죠. 예,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과냐 문과냐 다르거든요. 저희는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순서보다는 저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선행을 하려면요, 특강식으로 저희는 칠판 수업을 합니다. 주말에. 네, 주말에 이제 선행 수업은 칠판 수업 따로 하고요. 내신 파트는 이제 평일날 진행하고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과 학생들은 한 타임 더 나오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 나옵니다. 이과 학생들은. 문과는 이제 3번으로 되고요. 예. 그죠? 고등부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나요? 그죠? 맞춤 교재 만들죠. 메솔릭 교재 만들어서 주고요. 그리고 답안지 주고. 답안지는 안 줍니다. 아까 답안지 볼 수 있게.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주는 거고, 집에는 못 가져가고요. 수업 시간에, 예, 수업 시간, 그렇죠. 예, 답안지 보는 방법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체크하게 하고, 보는 교재가 기본 교재 메솔릭, 그 다음에 개념 노트, 그 다음 요게 이제 개념 저거고요. 그 다음 유형 교재 이제 메솔릭 쓰고요. 절대 다른 문제 못 보게 합니다. 보면 손해다. 메솔릭 보면 되는데 왜 딴 거 보니. 그래서
메솔릭으로 이력을 쌓아가는 걸로 저는 그러면은 고등 과정은 방학 때 그거를 3단계를 다 어떻게 3등급입니까? 3단계입니까?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과정은 이제 아시다시피 1, 2단계고요. 그죠? 그 다음에 3, 4단계가 2등급이고요. 5, 6단계가 1등급 아닙니까? 예. 1등급까지 완벽하게 다 초록색 만드는 고등학생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선행 과정은 보통 이제 3등급 문제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경우. 메솔릭으로 선행 과정을 방학 때 할 때 네.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학생마다. 저희 개별이기 때문에 다른데요. 그래도 한 학기 건 한 번 끝내줘요. 제가 한 3년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개념원리로 3년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비고1이다라고 했을 때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서 땅 하고 시작해서 3월 초까지 딱 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한 학생도 개념원리 2권이면 끝내는데 이 2권에다 개념 노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메솔릭까지 끝내는 학생은 딱 한 명 봤습니다. 지금까지.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자기주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칠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진도 나가시면 따라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못 따라오면 수업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보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 2번 정도 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개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기 중에 다시 한번 보고 하면요 성적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기출문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예, 이번 학기 중간고사 던져주면요 평균이 40점 나옵니다. 이쪽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 40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고1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예, 선행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평균이 한 40점대예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예, 근데 학생들이 딱 받고 놀랍니다. 중학교 때 100점 맞던 애들이 40점 만점 나오면 제 일부러 그래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너희들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느끼라고. 그럼 자신도 놀래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 반대에 갖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나갑니다. 예. 그러면은 고등부는 시간대를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그러니까 2시간만씩 평일에 2번, 그 다음에 4시간 주말에 한 번. 그렇게 4시간? 예, 4시간에서는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말 과제에 대한 그 취약 문제에 대한 그 오답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의고사 있으면 이제 대비도 할 수, 칠판 강의도 할 수 있고요. 예, 정말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4시간은 긴 게 아니라 거기 어떤 거를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2시간만 4시간이 그래서 총 9시간. 예. 근데 거기 이과 학생들은 2시간 반이 더 추가가 돼서 선행 과정을 나가줘야 됩니다. 예. 그럼 메솔릭으로 3등급 정도 돌렸을 때 이쪽 지역에서는 3등급. 예. 네. 3등급만 풀었을 때 내신 성적이요? 네. 3등급 나오겠죠. 예. 정말입니다. 모의고사로 3등급 정도. 모의고사요? 우리가 내신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모의고사는 3등급도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애들은 보통 1등급까지 다 건드리는데요. 2등급까지는 그래도 좀 뭐 빨간색이 몇 개 있더라도 2등급까지 거의 다 하거든요. 예. 1등급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못하는 학생들은 못 건드립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등급 나오는 학생도요. 그 메솔릭의 그 1등급이 전부 다 초록색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1등급 나옵니다. 예. 그 해설지 보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별거 아닌데요. 제가 너무 강조를 해서.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도 있잖아요. 저 밑에다 깔고 보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가 일단 5분 이상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기준으로 5분 이상 생각했는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어디를 모르는지 생각하고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가끔 문제 푸시다가 모르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까지 푸는데 뭐가 몰라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죠. 학생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소용없고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한테 질문하면 그러거든요. 야, 이게 무슨 단원의 문제냐? 단원도 모르냐? 가. 이러거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엄격히 안 하지만. 예. 그래서 단원 알고 유형도 아는데 접근을 시작을 못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뭐 미지수 X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답안지를 봤을 때에 자기가 몰랐던 부분, 모르는 부분에 밑줄을 반드시 저는 그게 합니다. 밑줄을. 예. 제가 몰랐던 부분에 밑줄을 그면서 아 이거구나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덮고서 푸는 게 예, 답안지를 참조해서 푸는 거. 덮고 풀어야 됩니다. 덮고. 또 다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고. 예. 그러다 계속 보면 안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오답노트 작성할 때 저희는 메솔링 오답노트 다 생성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써봄으로써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 내 그때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못 풀었지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개념 때문에 네.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은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바로 유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EBS 10분 강의는 인터넷으로 그냥 네. 접속하는 건가요? 앱도 되고 네, 핸드폰 돌렸습니다. 아, 앱도 되나요? 네, 핸드폰 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계를 몇 개 사셔서요. 공기계를 하나씩 주고 예, 관리만 잘하세요. 이어폰 학생들 가지고 다니게 하고요. 예, 드리면요 정말 그게 다 있습니다. 과정별로 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다 있습니다. 기배까지. 예, 그러면은 판서 강의는 안 하시고 그 아, 개념 판서 강의요? 개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판서 강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나 이렇게 그때 하고요. 이 선생님은 판서 강의 합니다. 1대1로? 1대1로 합니다. 1대1. 선생님들만 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더 다양한 선생님을 원합니다. 예.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럼 아까 아이들이 좀 섞여 있다고 하셨는데 네. 중등부는 섞이고 고등부는 학년별이나 뭐 이과, 문과로 나눠서 1, 2교시가 있어요. 저희는 1교시와 2교시가 있는데 1교시는 대부분 이제 중학생이나 그러겠죠. 근데 저는 원장이다 보니까 초등부인데 6학년 대가 아, K모를 지금 볼 필요가 있나요? 근데 영적으로 간다고 또 어제는 이모에 전화 오셔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자사고로 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정별로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수업 문제 하나 딱 던져주고 고민하게 하면은 아까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굉장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뭐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제약이 돼서. 예. 일단 과정은 그럼 같은 거예요? 과정이? 네. 아니죠. 과정 다 다르죠. 저희는 개별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교재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뭐 저녁 9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시간이 없으면 뭐 7시 반 타임에 오잖아요. 그럼 고등학생이랑 초등학교 5학년이랑 같이 있잖아요. 보충, 교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보충도 필요 없고요. 너 이날 못 오네? 그냥 1대1로. 그래, 다음에 와. 부르고 한 명이 자습하고 있고 보충이 필요가 없죠. 오답하고 개념 개별이니까. 두고 있고 저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찍어 하시면 되겠네요. 저기 그 아까 학습 계획 세우신다 그랬었잖아요. 예. 주간 학습, 월간 학습. 예. 그거 하는 방법 조금 더 자세히. 그 별거 없고요. 그 월간이면은 저희가 이제 주간 학습, 주간 테스트를 보잖아요. 네. 학년별로 그걸 어떤 걸 보겠다라는 걸 명시해주고, 그다음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뭐를 이번 주에는 뭐에 집중, 이번 뭐 내신 집중 뭐 주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뭐 선행 집중 주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시험 대비 또 3번을 또 일요일마다 나와서 선생님들이 고생도 하시거든요. 그런 날짜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날은 그거니까 딴 데 가지 말라고 잡아주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해 놓고 이제 학생들이 잡는 거죠, 플랜을.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기간까지 몇 단원을 할 거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아니죠. 몇 단원 가이드라인도 안 줍니다. 아, 예. 그냥 자기가 나. 그렇죠. 예. 초등학생은 안 되죠. 초등학생은 네, 네. 그렇게 줘야 되고요. 네. 중학생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만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좀 몇 살? 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계산력 부분은 강화 교재 형태로 쓰시나요? 예, 따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쓰니까 따로 써서 30분 연장 수업을 해서 어머니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학습지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 오면 학습지를 끊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그죠. 초등학교 5학년이 2시간 수업인데 그 2시간 중에서 30분을 저희 개별 수업이잖아요. 이 학생한테는 진도를 그렇죠. 조정하고 학습지 할 바에 암산이나 뭐 이런 계산 문제를 갖고 오세요. 그거를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보시고 약하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 학생은 진도보다는
그것도 같이 병행하겠다고 하면 어머님 오케이 하시면 그 학생에 맞게끔 또 지도가 나가지고 그 수업 시간 안에 2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뭐 연장할 수도 있고 그 시간 안에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만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주시는 거죠. 초등학생도 2시간씩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2시간. 6학년은 예. 2시간 반이고 3학년부터 예. 5학년까지는 예. 주 2회, 주 3회. 주 3회. 선생님도 노하우를 빨리 알려주고 가십시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칠판 수업 했을 때는 어떤 게 장점이라는 걸 좀 어떤 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면 아 예. 화이트보드에 한번 있었잖아요. 예? 화이트보드에 적으면은 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요? 아 그거 저희는 화이트보드 싫어합니다. 아, 애들이 싫어하나요? 예. 화이트보드였는데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요. 무등가는 미끄러지면요. 다 이걸로 바꿨어요. 특히 중등가는 원 그릴 때 짜증 나잖아요. 예. 애들 짜증내. 저희는 막 선생님 왜 이렇게 못 그래 하면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학생들이 좀 감성적으로 좀 어디서 오셨죠? 어느 지역에서? 남양주. 감사합니다. 너무 먼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안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이쪽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고 좀 과장님께서 이쪽 지역은 저희밖에 안 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 마음 놓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도 뭐 제가 이제 고민한 것들도 선생님들도 다 고민했을 테고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같은 고민 속에서 연락처를 아까 제가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 저만 드렸죠 이상하게. 그럼 진짜 서로 이렇게 메일 주고 받고 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고 좀 그러면은 메소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은 과장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